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보고 싶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좀 더 힘이 있어지고 뭔가 앞으로 나아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정진해야죠. 열심히 돌비님의 네. 골드 버튼 위해서 또 열심히 정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럼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제목은 저는 듣긴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목은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이 얘기가 저는 이제 여성분한테 이 얘기를 들은 건데 그 여성분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이제 이름을 주은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은이가 집이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업 크게 하시고 저희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란 그런 분이시고 지방 분이신데 들어보니까 어렸을 적에 버스를 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버스를 한 번도 안 탈 수가 있냐? 그러니까 막 엄청난 대단한 재벌 말고 그냥 그 지역에서 중소기업 사업체 조그만하게 운영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방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방귀깨나 끼는 저희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소풍을 간다. 그러면은 집에서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콜밴이라고 있었습니다. 콜밴. 이제 전화하면은 카카오 이런 거 없었던 시절이라 대전해가지고 카니발 같은 거 불러다가 주변에 사는 애들 4-5명 딱 태워가지고 일절 비용 안 받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딱 태우고 소풍지까지 딱 가고 멋지게 다 계산하고 또 만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 자기가 한 번도 더치페이나 얻어먹어 본 적 없이 그러니까 대단한 재벌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주변에는 좀 베풀고 살 수 있는 유복하게 자란 분이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지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에도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집이 어지간히 사니까 지역에서 소위 저희 지역별 그 거점 대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이름 들으면 아는 그런 4년제 나오면은 취업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적당히 공부해서 이제 그런 데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취업까지도 그 지역에 있는 괜찮은 기업에 취직을 했답니다. 근데 일부러 전혀 이제 아버지하고는 커넥션이 없는 데로 취직을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해준다고 하는 거 다 거절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딱 입사 면접 보고 자기 순수 스펙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소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열심히 실현하시면서 사시는 분이다 보니 저희가 주변에 돈 쓰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커피 마시러 가는데 내 카드 딱 됐다고 자기가 알아서 계산 딱딱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다 좋아했대요. 평판도 좋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는 회사 생활 하는데 문제없이 잘하고 있었는데 자기 사수가 있는데 그 사수 동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직장 선배죠. 이분이 유독 자기한테 되게 틱틱거리더래요. 예를 들면 커피를 사러 가서 이분이 이제 결제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선 넘게는 또 안 했대요. 모르겠어요. 이분 말이니까 100%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봐서 한 번씩 어쩌다 사는 거지 막 꼴불견일 정도로 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돼요, 그거를. 어떤 선을 넘어가지고 겁나 사버리면은 쟤는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수 동기가 그분을 정은이라고 해볼게요. 이 정은 씨는 주은 씨가 싫었던 거예요. 약간 유난 떤다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계산을 하려 하면 딱 와가지고 주은이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죽으려 저런데 쟤는 진짜 하여간 돈 많아. 집 밑에 금광이라도 있나 봐. 땅 파면 돈이 겁나 나오나 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웃으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빈정 같은데 빈정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그 라인 타면서 사람들 살살 긁는 거.
그래서 꼴보기 싫긴 한데 자기 선배잖아요 어쨌든. 예. 참아야지. 사회생활을 해야지. 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격 수양이다. 그래서 이제 참으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선배님 제가 뭐 잘할게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분위기 어색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달래면서 다녔대요. 그러다가 한 반년 좀 안 됐을까요, 다닌 지? 회식 자리가 있어서 나갔는데 이제 저희가 회식에서는 다들 술 넘어가고 하니까 농담도 하고 뭐 젊은 사원들끼리 3차 뭐 이렇게 가는 자리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2차까지는 뭐 간부급 뭐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다 같이 갔는데 한 3차 정도 됐을 때부터는 이제 젊은 사람들만 남아갖고 한 소수 정예로 놀아보자. 그래서 한 5-6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뭐 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가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가 편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은 씨 얘기를 되게 좋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은 씨처럼 사람들한테 잘 베푸는 사람 처음 봤다고. 돈만 잘 쓰는 게 아니고 어쩜 사람이 선물을 해도 센스 있게 하는 거 있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은이가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맥주를 조금씩 마시다가 근데 나는 우리 주은이 그러니까 원래 서로 이런 경어를 썼는데 갑자기 이제 술 들어갔다는 핑계로 말을 살짝 못하래요. 우리 주은이를 나는 보면 신기해 되게 이러더래요. 뭐가 신기하냐고 하니까 그잖아. 그 정도로 돈이 있으면 나 같으면 회사에 들어올 게 아니고 내가 회사를 차리겠다. 안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순간 조금 쌓여졌대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은이는 조약돌 같은 사람이에요. 둥글둥글하고 단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꺾이지 않습니다. 분위기 파토내지 않아요. 그러냐고. 제가 더 열심히 돈 모아서 돈이 그만큼 많아지면 제가 진짜 회사를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은이 표정이 봐라. 긁는데 안 넘어오네? 약간 요런 표정인데 사람들은 그래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대요. 이 주은 씨 말로는 내가 너보다 도량이 넓다. 내가 이겼다. 이런 걸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클래스가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자리 파하고 이 주은 씨가 또 사람들 다 택시 태워 보내고 또 택시비도 좀씩 쥐어서 보내주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은이가 봤을 때 저거 진짜 싫다. 근데 정은 씨랑 이 주은 씨 딱 둘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은 씨가 선배님도 집에 가셔야죠. 그러니까 갈 건데요. 하면서 또 갑자기 존대를 하더래요. 뜬금없이 아까 내내 반말하다가 네 선배님 하니까 진짜 수가 높아. 그지? 막 이러더래요. 수가 무슨 수가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른 척 하는 거죠. 나랑 요 앞에 가서 술 깰 겸 해장국이나 한 그릇 하고 가자고. 딱 그러는데 이 주은 씨가 피할 생각이 없었대요. 알았다고. 딱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몇 숟갈 뜨더니 주은 씨는 뭐 했어요? 뭐 하다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인가 여기가?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저 첫 직장이라고 하면서 국물을 이렇게 후루룩 마시더니 되게 낮게 읊조리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지 막 이러더래요. 약간 예? 선배님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맛이 너무 없다. 맞네 진짜. 나 여기까지 먹고 갈라니까 주은 씨 돈 많잖아. 계산 좀 해주고 가요. 미안해. 하면서 나가고 택시 타고 가버리더래요. 예. 근데 이거는 아무리 그 단단한 조약돌인 주은 씨도 쟤 이상한 애다 진짜로. 원래부터 좀 이상한 줄 알았지만 어떻게 면전에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기를 갑자기 웃으면서 되게 잘 반겨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해장국 한 그릇 씌우면 되는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신경 쓸 거 없으니까요. 멀쩡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골칫덩이 하나 치웠어 이러고 있었는데 특이한 일이 하나가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무 일이 없는데 이분이 그 오피스텔에 혼자 살았대요. 근데 참고로 그 오피스텔은 여성 전용 오피스텔이랍니다. 저도 고시원은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그런 데가 있냐고 했더니 그 막 엄청나게 규모 큰 오피스텔 말고 지방의 영세한 건물에 있는 조그마한 오피스텔들은 이제 아줌마들이 건물주인 경우에 치안이나 안전 문제 같은 거 홍보하려고 우리 오피스텔은 여성들만 거주하고 건물주도 여자고 CCTV나 이런 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합니다. 뭐 이런 거를 홍보하는 그런 오피스텔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근데 그런 데 사셨냐고.
이 문제가 있었냐 했는데 이 주은 씨가 또 한 미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엄친딸이에요. 다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좀 있고 엉겨 붙으면서 이상하게 그 하는 남자들도 있고 세상이 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데 사셨대요. 그래서 그랬냐고 했는데 그 오피스텔이 그거는 없어요. 예전이다 보니까 도어락이나 그 현관에서부터 막 이렇게 하는 건 없었는데 여성들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만약에 남자가 뭐 복도에 있다거나 어디 들락날락 한다거나 이러면은 택배기사님이나 배달기사님 빼고는 다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철저한 관리 감독까지는 없는데 주인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살피고 또 거주자들끼리도 서로 좀 알고 일단 남자가 있으면 이상하게 보니까 수상한 남자는 잘 없는 뭐 그런 분위기의 오피스텔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자고 있으면 꼭 새벽 2시 반에 띵동하고 누가 배를 누른대요. 그래서 뭐야 하고 근데 이제 2시 반이면 한참 잠들었을 테니까 무서우면서도 약간 귀찮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씨 하는데 이제 처음엔 그냥 잤대요. 되게 특이한 게 2시 반에 꼭 한 번을 눌러요. 그러고 귀찮아서 응대를 안 하면 자기가 한 번 봐봤더니 30분 있다가 2번을 누른대요. 그러고 가갖고 보면은 누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판초 우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덮어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턱선이나 이 덩치나 외양이 누가 봐도 여자예요 일단. 그러니까 남자는 아닌데 누군지는 구분은 안 가요. 워낙 다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몇 번 무시했더니 30분 단위로 그걸 한 번씩 더 추가해갖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됐을 때 이건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2시 반에 안 자고 기다렸어요. 이제 오겠지 싶어가지고 아니나 다르게 계단에서 딱 이러고 수그려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발소리가 저기서 그 계단 올라오다 보면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쿵 하면은 쿵쿵쿵쿵쿵 이렇게 울리는. 그래서 발소리가 조금씩 들리길래 오는구나. 너 오늘 내가 잡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싹 뒤에 그 계단을 통과해서 복도 쪽으로 한참 꺾어서 들어가면 자기 집이 있었는데 일부러 계단 쪽 위에서 숨어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 집까지 가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 집 앞에 서서 배를 누르려 할 때 거기 서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뛰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판초 우이를 입고 있는 여자가 자기를 보더니 아이씨 하더니 도망갈 줄 알았는데 우이를 이렇게 딱 벗더래요. 얼굴을 까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응? 하고 이제 봤더니 예상대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배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심심해서 와봤어. 앉아? 뭐해 여기서?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당하고 오히려 자기를 꾸짖듯이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여서 아니 선배가 며칠째 우리 집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요 잡으려고 나와 있었지. 근데 선배인 줄 몰랐다고 하니까 나 오늘 처음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나 그냥 너랑 놀러 온 거야.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그 우이 입고 온 걸 계속 봤는데 아니 내가 계속 봤는데 선배가 이거 옷 입고 온 걸 내가 봤는데 뭔 소리 하냐고 하니까 자는 사람 다 깨겠네. 그래서 뭐 여기서 어쩌자고 나랑 뭐 한따까리 하자고 뭐 이런 소리 나오는 와 이게 뭐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시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근데 알았다고 하고는 나는 안 했어. 그냥 가끔 심심해서 너랑 놀러 오는 거야. 이 뒤로도 이 짓을 계속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별 방법을 다 써봤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려도 보고 놀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 선배가 오니까 놀러 오셨다고요? 하고 딱 가가지고 우위를 베끼고 나랑 놀러 가자고 하니까 저길 딱 보더니 나 근데 집에 택배 두고 온 게 생각났네. 집에 갈래? 하고 이렇게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괴롭히러 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진짜 붙잡고 물어봤대요. 이 짓을 한 몇 주 동안 하니까 내가 생활이 안 된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난 너가 좋아서 그래. 너랑 놀고 싶어가지고. 왜 그래 나한테. 그러니까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해? 뭐 네가 내가 싫으면 해야지.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거를 한 3, 4주 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대요. 근데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하는 말이 경찰분들이 무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남자도 아니고 위해를 가한 것도 없고 신분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알겠다.
근데 우리를 만약에 그 상황에서 현장 출동을 불러도 가긴 할 거고 이분한테 돌아가시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민사로 가시는 거밖에 없다. 우리가 뭐 당장 현장에서 이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뭐 정 원하면 접근 금지 뭐 가처분 이런 건 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이분이 여러 번 위반을 하면 또 이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니까 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좌절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주은 씨가 이걸 어떡하면 좋나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굉장히 젊은 전무님이 있었어요. 근데 전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을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전무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젊고 유능한 그런 걸 인정받아서 그런지 자기가 갔을 때 이미 이 회사에서 전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 차가 자기 사회초년생 때인데 자기보다 좀 많긴 한데 엄청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그래서 30대 초중반 정도인데 전무를 달고 있으니까는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이 전무님이 어느 날 보세요. 이게 몇 주 동안 가면은 이 주은 씨가 회사에 갔을 때 티가 날 거 아닙니까? 피로가 거의 뭐 어깨에 곰 몇 마리 올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을라 그러니까는 이 전무님이 생전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고 그냥 입사 면접 볼 때 한 번 받고 회식 때 한 번 받고 지나가다 수고해요 뭐 이런 정도였는데 자기가 이제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 마시면서 이대로 가면 나 죽겠다.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무님이 와가지고 커피를 타 먹으려고 하면서 자기를 보더니 주은 씨 엄청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좀 요새 일이 많네요. 하하하 이러고 사실 뭐 이걸 떠벌리고 다니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닌데 하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쓱 보더니 되게 안 있어봐요 하더니 자기 자리에 가더니 그 비타민 영양제 있잖아요. 알로 돼 있는 거 그런 걸 몇 개 딱 주면서 챙겨 먹고 싶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고맙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네.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전무님하고 이제 말을 몇 번 하면서 좀 친해졌대요. 그러다가 이 전무님이 오늘 저녁에 뭐 하냐고. 근데 이 주은 씨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연애를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딱히 연애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던 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장 배경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콧대가 높다기보다는 연애를 굳이 해야 되나? 내지는 자기 기준에 딱 충족되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다 그저 그냥 어떻게 와서 한번 자기 꼬셔보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밖에 없었어서 난 딱히 뭐 그런 거 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람이 그렇더래요. 되게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걸어주고 공감을 해주면은 그런 사람의 마음도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님이 처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자기가 걱정돼가지고 보니까는 뭐 이거 조만간 사람 하나 뭐 장례 치를 것 같을 정도로 사람이 안 좋아 보이니까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런다. 다른 마음이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저녁 좀 사주고 싶으니까 저녁 한번 먹자 이렇게 하는데 원래 같으면 회사 사람하고 엮이는 거 싫어해서 그리고 이미 지금 있는 이 사건도 회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절을 하고 싶은데 그게 거절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저녁 한번 먹자고. 그래서 밥 먹는데 얘기해보니까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되게 신기할 정도로 서로 이제 뭐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됐대요.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전문까지 달고. 또 배경만 본 건 아니지만 인간성도 좋은데 능력도 있고 나를 챙겨주니까 다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까워져서 그런 관계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우리 사수 동기인 정은 씨의 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워지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오빠 내가 회계팀에 정은 선배 알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지. 왜? 그 사람이 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실은 지금 한두 달째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냐 하니까 아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민사라도 진행해라. 그러니까 아니 나 막 법원에 이 송사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무가 네가 초년생이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다. 내가 변호사나 아는 법무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 난 조언을 해줄게 하는데, 이게 초년생인 주은이한테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키다리 아저씨야.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 전무의 조언은 네 말이 맞더라. 알아봤는데 현행법으로 이 사람을 당장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에 네가 스트레스가 너무 클 것 같으니까 너 거기 월세 계약이야? 라고 하니까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인한테 얘기해서 털고 내가 급하게 좀 보증금을 보태줄 테니까 좀 괜찮은 조건으로 해서 나 사는데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로 옮겨라. 근데 이제 당연히 처음에 거절을 했대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오빠한테 손 벌리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내가 가까이 있으면 유사시에 도우러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여차하면은 좀 불안할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있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 오빠의 이 전무님의 이 호의와 선의가 이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였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받았대요. 알겠다고, 고맙다고.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정은이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대요. 나 이사 갈 거라고. 이사를 간다고? 어디로?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찾을 수 있으면 또 찾아와 보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면서 얘기하니까 다 아는 방법이 있지. 이사 가면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찾아보라고. 내가 이제는 찾아오면은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는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좋게 넘겼지만 이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딱 경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잘 해봐 한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또라이 같은 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무 집 근처로 이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신기한 게 이 전무 오빠 집 근처로 이사를 한 다음에는 정은이가 안 찾아오더래요. 이제 주은이가 마음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 둘의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가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만나가지고 사람이 믿음을 주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에도 이 사람이면 함께해도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이제 결혼식장에 다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우리 주은 씨 집안도 또 작은 집안이 아니고 저기 전무도 뭐 잘 저기한 집안이니까는 대단한 적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정은이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황당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이제 별의별 감정이 다 들더래요. 신부대기실에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데 축하한다. 되게 이쁘네. 나 그래도 너한테 해장국 얻어먹은 거 이상으로는 좀 넉넉하게 넣었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나 미안한데 선배랑은 사진을 찍고 싶지 않으니까 할 말 다 했으면 밥 먹고 가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은이가 막 웃더니 그래 뭐 솔직히 얼굴 보고 좋은 사이도 아닌데 여튼 잘 살아라 하고 이제 가더래요. 그리고 식장의 입장에서 들어설 때까지도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이 주은 씨는 계속 그 정은이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대요. 근데 보니까는 샅샅이 뒤져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진짜 추구하고 밥만 먹고 갔나 싶더래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진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무님하고 잘 사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허니문 베이비도 찾아오고 아주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면서 얘기가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진짜 얘기가 지금부터인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한동안은 솔직히 살림을 바로 합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같이 안 살았다는 게 아니고 경제권을 바로 합치진 않았대요. 왜냐면 이 전무가 가진 게 훨씬 자기보다 많기 때문에 자기가 경제권을 섣불리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아이도 좀 크고 이럴 때 이제 경제권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뭐 이제 세금 신고할 것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남편 그걸 받아가지고 세무서 가서 이제 처리할 거 하고 하면서 이제 입출금 내역 같은 거를 확인할 일이 좀 있었대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니까는 이제 뭐 대부분 거래처나 개인적으로 융통할 돈이나 뭐 그런 것들인데 보니까 거기에 어서 많이 보던 이름으로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 들어간 게 보이더래요. 이게 뭐야 하고 보는데 그 정은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3천만 원씩 총 4번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게 있더래요. 그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세상에 같은 이름인 사람은 많잖아요.
하필 또 그 선배랑 이름이 같아. 재수가 없을라니까. 하는데 이게 촉이 있대요.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려고 했는데 덮고 나서 생각해보는데 그냥 좀 싸한 느낌이 있대요. 그냥 뭔가가.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스캔을 따로 떠놓고 놔둔 다음에 되게 오랜만에 그 선배한테 연락을 했대요. 근데 연락처가 바뀌어 있더래요. 없더래요, 번호가. 그래서 아이씨 또 찾으면 없냐. 하긴 몇 년 만이니까요. 이제 주변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 선배 지금 어디서 뭐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에 간 것 같다고, 우리 지역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흥신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선배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되게 어디 그 시골 같은 데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조용하게 식당 같은 거 하면서 살고 있더래요. 이 선배가 그렇게 소박하고 검소한 타입이 아닌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이제 손님인 척 앉아있으니까는 그 선배 딱 보더니 야, 박상혁이가 보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박상혁이가 그 전무예요, 이름. 전무 이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박상혁이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선배가 우리 남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와, 근데 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너 오늘 올라가야 돼? 급하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하더니 가게 셔터를 내리더니 나랑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뭐 술을 갖고 와가지고는 소주를 따라주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전말이 그 박상혁이라는 전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선배를 산 거예요. 그 선배를 사가지고 너가 지속적으로 얘를 괴롭혀라. 그래서 그 돈 1억 2천이 움직인 거냐? 그게 아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전무는 그 기업 말고 다른 기업체를 갖고 있는 꽤 더, 그러니까 우리 준 씨보다 훨씬 더 유복한 집안의 그 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었죠. 이제 결혼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뵙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지역에 있던 기업체는 아니고 건너 인맥으로 거기에 전무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이 전무가 입사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이 주은 씨를 낙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내 와이프라고. 넌 나랑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을 두고 봤는데 도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여자라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소위 말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갖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개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회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은이를 불러다가 작업을 한 거죠. 네가 나를 도와서 몇 개 해주면 너 절대 처벌 안 받는다. 내가 이미 법률 검토 다 했는데 만약에 혹여나 들어가거나 재판 시달리거나 이러면 내가 알아서 다 방어해 줄 거니까 뒤에서 너는 부담할 거 없다. 확실하게 해라. 얘가 죽을 만큼 힘들게 대신 죽지는 않게 해. 그러면 내가 타이밍 봐서 알아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 정은이가 갖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주고 추가로 돈을 지급해 줄 테니까 그거 갖고 어디 떠나가지고 딴 데서 조용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 주은 씨 말로는 그 들어간 1억 2천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분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뭐 여자 한 명 때문에 그렇게 하냐 이랬는데 그래서 이 모든 전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날 춘 씨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소름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고 와 막 눈물이 막 엄청 쏟아지더래요. 그렇게 세상 자상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죠. 다음날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왔을 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다 듣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혁 씨가 되게 차분하게 끄덕끄덕 하더니 앉아봐라.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앉게 생겼냐고 하니까 앉아. 부숴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뭘 부수냐 하니까 이 전무가 프로포즈 할 때 이 주은 씨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의 호두까기 인형 병정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오빠 그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저희가 그 호두까기 인형이 그 병정 모양으로 그 입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호두를 딱딱한 걸 이렇게 바스라뜨려가지고 이제 깨는 그런 인형이에요. 예.
그 약간 유럽의 예전에 그 영국 왕실 근위대 모양처럼 생긴 그런 애들이 호두까기 인형이거든요. 내가 너의 위협을 이번에 제거해 줬듯이 너의 병정 기사가 되어서 옆을 지키고 너만 바라보면서 살겠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부숴버리기 전에 앉으라고 하니까 뭘 부수냐 했더니 너 내가 했던 말 기억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뭐가 기억나냐고 하니까 내가 네 호두까기 인형이 되어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호두까기는 무슨 막 하면서 이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먹네. 호두까기 인형이 바스라뜨리고 싶으면은 호두만 바스라뜨리겠냐고. 인형 대갈통을 갖다가 깨버리든 뭘 깨든 내가 못할 것 같냐고. 호두까기 인형이 왜 재밌는 줄 알아? 라고 물어보더래요, 갑자기 웃으면서.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하면서 집에 실제 호두까기 인형이 커플로 이렇게 세트가 있었대요. 자기 프로포즈 멘트 그거니까 시그니처죠. 그걸 딱 들고 오더니 봐라. 손에 딱 이걸 움켜쥐더니 이걸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귀엽고 그냥 이쁘게 생긴 인형이야. 근데 있잖아 하더니 거기다가 자기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팍 하고 이렇게 닫으니까 손에서 피가 이렇게 쫙 나잖아요. 그 실제로 호두를 깔 수 있는 그 센 날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인형이었대요, 그게. 아, 예. 이게 그냥 보면 장식용인데 마음 먹고 깰라 하면 이렇게 사람 손가락도 자를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진짜 자르진 않았는데 내가 갖고자 하면은 다 가졌고 부시려고 하면 다 부실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호두까기가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니네 내 옆에 왔으면은 내가 어떤 호두까기가 될지는 네가 하기 나름인데 돈 주면 알아서 받아 처먹으면서 조용히 살면 되지 뒤에 가서 그런 짓거리를 해? 네 대갈통 깨버릴까?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 있어봐 하더니 갑자기 저기 큰 방에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하고 이제 있었는데 큰 방에 딱 들어가서 뭘 갖고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침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발라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뭘 넘기면서 내가 다 알아봤어. 너 그 장인 장모 지역에서 방귀깨나 끼더만. 야 내가 이거 망하게 할 수 있게 없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깰라 하면 다 깨버릴 수 있다고. 내가 깰 수 있는지 못 깨는지 보여줘? 니네 대갈통만 깰 수도 있는데 그 집을 다 깨버릴 수도 있어 하더니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 또 이렇게 작은 방을 이렇게 쓱 보더래요. 근데 거기 애가 자고 있었거든요. 저건 내가 못 깰 것 같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수틀리게 하지 마. 다 깨고 부셔버릴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뭔 말을 못 하겠더래요. 알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네가 지금 이걸 다 알았으니까 나랑 뭐 평생 같이는 못 살 거고 5년만 옆에 있어라 그러더래요. 왜 5년을 있으라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야 회사 준대. 5년만 옆에 있어. 이혼해갖고 이상한 흠결 생기면은 못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피곤하다는 식으로 자기 눈을 비비면서 5년만 조용히 있어. 그러면은 이 호두까기가 가만히 있는 이쁜 병정이 될 거고 진짜 다 까버리고 깨버리기 전에 조용히 입 닫고 있어. 그럼 나도 새 살림 사셔서 조용히 나가고 위자료 필요하면 줄게. 양육비도 주고 애 데리고 나가. 그럼 되잖아. 와 근데 이게 막 이런 말 들으면 사람이 너무 화날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화가 나는 것보다 두려움에 치가 떨리더래요. 이 사람은 다 계획이 있고 다 조사를 해놨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걸 안 알아왔어도 이 사람은 나랑 계속 안 살았겠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게 자기 그 미래를 위한 작업이었고 플랜이었구나 싶어서 마지막에 진짜 5년 뒤에 이혼을 해줬대요. 정확하게 약속은 지키더래요. 비즈니스맨이더래요. 마지막에 물어봤대요. 나한테 했던 말들, 프로포즈 멘트라든가 나를 진짜 좋아해서 나를 옆에 두고 싶었던 건 맞냐고 하니까 되게 갸우뚱하는 표정을 짓더니 그땐 그랬던 것 같아. 그때는 진짜 병정이 되고 싶었었나 봐.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갈 길 가 하고 이렇게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법정 앞에서 그러고 헤어지고서는 이분은 이제 싱글 마음으로 지금 아이를 혼자 양육하시면서 살고 있고 예.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분 지인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스스로 호두까기 인형임을 자부하던 사람이 있고 실제 호두까기 인형이더라. 예. 그게 예전에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진짜 호두를 깰 목적으로 그거를 썼는데 예. 지금은 그냥 장식용으로 쓴대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불편하니까 더 깰 수 있는 방법이 편한 게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의 용도를 네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호두까기 병정 남자의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야, 그래서 제목이 호두까기 인형이었구나. 예. 아, 근데 그 연기력은 원래 출중하신 걸 알고 있었거든요, 테슬러즈님. 아유,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어떤 그 상대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상대가 돼버리네요, 이제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오, 그래서 진짜 말씀. 테슬러즈님이 설마 이 행동을 하신 건 아니겠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예요, 이제는. 제가요? 그러니까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연기를 너무나 잘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 정도로 돈이나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돈도 없고. 와, 아닙니다. 네. 진짜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테슬러즈님의 언변과 그리고 이 연기 또한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한 쪽에 프레임만 안 가져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레임보다는요, 점점 네.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합법적인 의심이에요, 이거 진짜로. 뭐 그렇죠. 의심을 처벌할 방법은 없죠. 예, 의심은 할 수 네. 있지만, 아닌 거는 제가 아니까. 하지만 의심이 저도 가끔 돼요. 아닌 걸 아는데도. 만나봤는데도 그러니까 아닌데도, 이분이 혹시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테슬러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아닌 걸 알면서도 그 분위기를 믿는 그런 느낌으로 댓글을 많이 작성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실제로 진짜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네,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고 또 언변을 가지신 분인데,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건데 프레임 씌우지 마시고 진짜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